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타 커뮤니티도 대거 참여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에 한인 희생자들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힘들게 자녀를 키워오던 희생자들의 사연도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식당 직원의 요구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직원을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가 열렸는데요. 타 커뮤니티와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조직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LA 한인타운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차량 곳곳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 아시안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총격 사건 등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인들이 직접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저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한테도 곧 닥칠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모로 시위를 해서 모든 타인점과 함께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게끔 방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타 커뮤니티도 한마음이었습니다. 증오범죄, 인종차별은 비단 아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모두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sking everyone to stop it. It is not okay. We are not going to tolerate it. And everybody's got a joint responsibility. Like, I want to tell people is like the world is like supposed to be peace, not for fighting, no more violence. I don't want that.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 한인 사회의 공동 대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한테도 이제 Anti-Asian Hate Crime Task Force를 만들어달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인분들 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런 기회를 보고 적극적으로 같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PD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의 경우 증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길을 걸을 땐 항상 주변을 살피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가능한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증오범죄와 관련해 평소보다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증오범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총격 사건의 한인 희생자 4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한 결과 3명은 머리 총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혼모로 혼자 키우던 2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엄마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희생자들의 신원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풀튼 카운티 검시관에 따르면 이 중 한인 희생자는 51살 김현정 씨, 63살 유영애 씨, 69살 김순자 씨, 그리고 74살 박순정 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관 측은 이들은 각각 머리와 가슴 등에 총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We're still working very diligently to ascertain all the facts so we can have a successful prosecution because that's what's most important now.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씨의 아들 랜디 박 씨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초등교사를 하다 미국으로 이민와 자신과 동생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는 법적 문제로 모친의 시신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One of the women killed was a single mother of 2 boys that have been left behind. Her son has told us that he has not been contacted by law enforcement, that he was very close to his mother. 이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부양한 홍보를 위해 계획된 일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지역사회 아시아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는 미국에서 안전한 항구를 가질 수 없다며 의회의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Hate and violence often hide in plain sight. It's often met with silence. That's been true throughout our history. But that has to change because our silence is complicity. We cannot be complicit. 이런 가운데 어젯밤 시애틀의 한 스파업소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직원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단순 강도의 소행으로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를 가능성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확산으로 미국 내 아시안들의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한 총기 판매점 업주는 지난 1년 동안 매장을 처음 방문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의 한 총기 상점 업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게의 총기 판매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 손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점 업주들은 과거 아시안들 사이에서는 총기 소지 문화가 없었는데 팬데믹과 함께 혐오 범죄가 늘면서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매장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밤 리그시티의 패스트푸드점. 한 남성이 매장 문 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직원이 등을 돌리자마자 달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릅니다. When officers arrived at the scene, they found the shift manager leaning against the counter with multiple stab wounds.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으로 들어온 남성에게 직원이 마스크를 쓰거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고 노숙자 취급을 한다며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나가려는 듯 문으로 향하던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직원이 방심한 순간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칼부림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hat's pretty extreme. Put it on, eventually we'll get to take them off and go back to normal life. I hope so. But no need to kill somebody or injure somebody over it.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흉기에 3차례 찔린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53살 제임스 슐츠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주민들에게 업체들의 마스크 정책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텍사스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은 자사 정책에 따라 마스크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자녀 세액공제 혜택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와 1,400달러 현금 지급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매달 지원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RS 측은 지급을 시작하더라도 금액을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최대 $3,600까지 확대하고 지급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CDC의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태에서 교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간격은 기존 6피트에서 3피트로 축소됐습니다. 또 책상 사이 가림막 설치는 새 지침에서 삭제됐고 통학버스에서는 좌석 한 줄당 학생 1명만 앉히고 한 줄씩 건너뛰어 앉도록 하면서 창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로 마스크를 쓸 수 없을 때 그리고 로비와 강당 같은 공용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6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로셀 월런스키 CDC 국장은 이 같은 지침은 과학적 근거와 연구를 바탕으로 조치를 내렸으며 학교가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속히 늘면서 미국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유럽의 확산세는 미국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유럽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4주 정도 앞서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유럽의 확산세를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58일째인 오늘 미국인에게 1억 회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접종 속도에 백신 공급량 증가가 맞물려 이달 말 접종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 전보다 32.5%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30여 개 주에서 확진자 수는 10% 증가하면서 4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리조나주에서는 영문 공증 문서 없이 한국 면허증만 제시해도 애리조나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교환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영문 공증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7년 한국과 약정을 맺고 한국 면허증에 대한 영문 번역 공증 문서를 제출할 경우 따로 실기 필기시험 없이 면허증 발급을 허가해 왔습니다. 애리조나주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면허증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애리조나주 교통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 현재 암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바이오엔테크 공동 창업자 오즈뱀 트레치는 코로나19 백신에 이용된 mRNA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적용하면 암 같은 별도의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암 예방을 위한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 피부, 췌장, 뇌 등 다양한 조직의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실험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이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혁신적인 만큼 정확한 개발 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출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교육 전문기관 스탠리 프랩은 비영리 국제교육재단 피에트와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주최하고 KYCC 등이 후원하는 소수정예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온라인 시메스터가 오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리더십과 모의 유엔, 개별 연구 발표, 경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이수 학생에게는 유엔협회 세계연맹 수료증과 연방 의원들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3일까지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모두 3차례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이해관계가 일치된 분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종료됐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이틀 동안 중국 양체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3차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 대표단은 중국과 광범위한 이슈에서 힘든 협상을 했다면서 강력하고 직접적인 회담이었지만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단도 미국과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첫날부터 양국이 1시간 반 동안 서로를 공개 비난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 측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치면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열린 3차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광범위한 문제에서 강경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서 앞으로도 정상적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이 계속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북한과 이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중국도 회담 직후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은 혼돈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서로 양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입장 차이는 좁혀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격앙됐습니다. 안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방안은 유선전화 10% 포함해 경쟁력 100% 조사,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묻자고 했던 국민의힘의 최종 단일화 방안이 아니란 겁니다.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진정한 단일화 노력이 아니다. 혹시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 뒤 오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가운데 자신은 마음을 비웠다. 국민의힘의 모든 단일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오세훈 후보 역시 단일화를 위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겠다며 양보 입장을 밝히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 측이 주장했던 무선전화 100%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안이 저희 당의 안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는 유선 비율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좀 전에요? 네. 당과는 상의하지 않고 오 후보 개인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양측 협상단 모두 당황해하며 다시 대책 논의에 들어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양측이 양보했으니 두 후보가 만나 스스로 결정하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 차이는 좁혀졌습니다. 늦어도 선거운동 전날인 24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양측의 약속이 이번에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화제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 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카카오 콜 몰아주기 갑론을박.
현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무료 호출앱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롭게 유료 서비스를 내놓은 모양이죠? 맞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낸 택시기사들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타다 때와 마찬가지로 IT 업계하고 택시 업계의 지금 충돌 양상인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택시 기사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이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만 콜을 몰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늦은 밤 택시가 안 잡혀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 모습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카오 앱으로 1,000원 요금을 내고 택시 부르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이번 서비스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달 99,000원을 내면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콜이 많은 곳을 지도 위에 표시해주고 단골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방침까지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에게 콜 몰아주기를 할 게 뻔하고 승차 거부도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택시 기사의 영업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콜을 더 많이 주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IT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부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일로 또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업계 1위 CGV 1,000원 인상. 영화 요금 인상 관련 소식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계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 1위죠. CGV가요. 다음 달에 영화 관람료를 인상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인상 뒤에 6개월 만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요즘 극장들 주말에도 사람이 없어서 썰렁한 모습입니다. 옛날 영화를 재상영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상영관을 대여해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CGV가 다음 달부터 관람료를 1,000원 더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2D 영화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가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으로 인상되는 건데요.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적용되는 요금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CGV는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켓값의 50% 이상이 영화 배급사나 투자 제작사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관람료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으로 신작 개봉 지원금 지급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실제 영화진흥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난해 영화 관객은 전년보다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람료가 좀 부담돼서 관객들이 오히려 안 찾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게임하는 5060 웰빙 지수 높아. 사실 게임하면 예전에 이제 젊은 세대의 전유물 같았는데 요즘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게임 많이들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웰빙 지수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좀 단절이 돼서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으로 퍼즐이나 또 보드게임하는 중장년층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이 이렇게 디지털 게임을 하는 5, 60대 190명을 조사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게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사람이 게임을 혼자 즐기거나 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높았던 건데요. 중장년 게임 이용자들은 비이용자보다 게임은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에도 더 많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의 57%, 60에서 65세의 35%가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고령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제작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다는 결론도 제시했습니다. 게임과 웰빙 지수의 상관관계 무척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뭐 게임을 즐기진 않는데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농촌서 6개월 공짜로 살아보기. 요즘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강제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공기 맑은 농촌에서 6개월 그것도 공짜로 살아본다. 가능합니까? 네,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금방 후회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귀농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화제입니다.
자, 요즘 답답한 도심을 떠나서 농촌 생활하는 예능 프로그램들 인기인데요. 평소 마음속으로 귀농을 바라더라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이런 도시인들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전국 98개 마을 500가구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최장 6개월간 농촌 주거지에 무료로 머물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또 지역 주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동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물론 무료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